자, 보세요. 주동과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죠. 피동의 반대는 능동입니다.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고, 주동의 반대는 사동입니다. 주동의 반대는 사동이고. 보통은 이제 피동 표현과 사동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헷갈리게,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가 헷갈리는 게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문제로 많이 내죠. 문제 내요. 피동은 뭐예요? 피동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겁니다. 사동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누군가에게 시키는 걸 이제 사동이라고 한다. 피동은 당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럼 사동을 이제 만드냐? 하나는 이제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피동은 뭐였어요? 이희리기까지 썼잖아요. 이희리기를 써가지고 이제 피동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사동사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 사동을 이제 실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 그 사동 전비사를 써서 사동사를 만들어주면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고, 문장 구조를 바꿔주면 통사적 사동이라고 한다.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전미사, 아까 말한 이제 어간에다가 이희리기 우구추를 이제 붙여주면 이제 사동사가 만들어지고 사동문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파생적 사동. 왜냐면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또 하나는 사동 전미사 시키다를 써도 돼요. 이래도 이제 전미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먹다를 이제 먹이다, 살다를 살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파생적 사동을 쓴 거죠. 이하고 이제 리를 쓴 거죠. 이하고 리. 정지시키다, 입학시키다 이런 식으로 시키다를 써도 이제 파생적 사동이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문장 구조상 보면 이제 짧기 때문에 단형사동이라고 그래. 단형사동. 파생적 사동, 단형사동.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 이제 뭐뭐게 하다, 뭐뭐게 하다. 얘는 이제 장형사동이라고 하고 용언 어간에다 뭐뭐게 하다를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발을 씻게 하다, 이제 먹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통사적 사동, 이렇게 해주면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럼 사동문으로 이제 만들어 줄 때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동사가 이제 타동사인 경우, 타동사라는 말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어 있는 거.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가 이제 있을 때 사동문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새로운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새로운 주어.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어는 부사어로 가고, 기존의 목적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사동사 형태로 바뀌거나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먹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나요. 기존의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였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만 필요했는데, 이 사동사 형태로 되니까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동사가 이제 타동사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야. 타동사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주동사가 자동사나 이제 형용사인 경우, 주동사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자리 서술어겠죠. 동생이 운다.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럼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제 주어는 무조건 이제 필요한 거야. 사동문을 만들 때 새로운 주어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어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동생을. 그 다음에 운다와 같은 게 이제 사동사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피동문이랑 사동문을 이제 구분해 줄 때 가장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입니다.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이제 무조건 얘는 있어요. 근데 피동문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없어도 되니까 굳이 안 쓴단 말이야. 피동문에는 없어요. 대개는 거의 95%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헷갈리게 내려면 이제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도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의미상 구별해야 돼요. 의미상. 근데 어쨌든 사동문에는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나 형용사면 이제 주어가 목적어를 이제 대체한다. 목적어로 간다. 이건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동문에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직접 사동, 하나는 이제 간접 사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사동 말고도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거예요. 간접 사동은 야 이거 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엄마가 직접 아이한테 이제 옷을 입혀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도 되고, 또는 야 누구 옷 입어 이러면 애가 옷을 입을 거 아니야. 직접 사동도 되고 간접 사동도 됩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중의적이에요. 파생적 사동은 중의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기 때문에. 근데 통사적 사동문, 옷을 입게 했다 이러면 아이가 입은 거 아니에요? 주체가 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시켰다는 의미만 되는, 말로만 시켰다는 의미가 돼서 간접 사동으로만 됩니다. 이게 차이야. 일단 직접 사동이란 말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고, 간접 사동은 그냥 말로만 시킨 거고,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한 거고. 근데 파생적 사동을 하게 되면 둘 다가 다 돼요. 둘 다가 다 되고. 근데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한 게 피동문과 사동문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를 이제 냅니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도 보면 사동문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걸로 구분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 이걸 근데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의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동문의 그 통사적인 구문, 뭐뭐게 하다, 이걸 넣어보면 돼요.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게 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안기다는 피동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녀가 그에게 꽃다발을 안게 했다. 그보고 꽃다발을 안게 하다. 이건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단어더라도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알고 싶으면 개하다를 넣어보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빨리 풀립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부정표현 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법 요소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1학년 때 문법 요소 할 때는 시간 표현이랑 높임 표현이랑 피동이랑 인용 표현 이렇게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언매로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 돼요. 사동 표현, 부정 표현이. 이것도 문법 요소예요. 자, 부정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부정하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는 이제 안부정문, 목부정문 이렇게가 이제 있죠. 크게는. 그래서 안부정문과 목부정문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보면, 안부정문은 말 그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담겨서 이제 안 한단 말이야. 의지가 담겨서. 주체의 의지를 담아요. 팥빵을 안 먹어. 이러면 이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의지부정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은 비가 안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담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하여금 이제 대상이 주어인 경우에는 그때는 단순부정이에요. 단순부정. 그래서 안부정문은 단순부정 아니면 의지부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못했어. 왜 못했겠어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못했겠죠. 능력부정입니다. 능력부정. 아니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한 어떤 상황이 있겠죠? 어떤 상황? 타의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상황.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못하는 경우랑, 아니면 아예 그냥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때는 목부정문을 쓰는 겁니다. 목부정문. 자, 그래서 이제 안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죠. 수진이는 라면을 안 먹는다 이럴 수 있고, 수진이는 라면을 먹지 않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짧은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안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 다음에 김부정문으로 만들면 뭐뭐 하지 이제 않았다, 뭐뭐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길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서술어로 온 거예요. 서술어로. 근데 수진이 라면을 못 먹는다. 이때 못은 부사입니다. 얘네들은 부사야. 마찬가지로 산책을 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김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이렇게 또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 표현이라고 하면 안부정문, 못부정문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부정, 단수부정은 안부정문, 능력부정은 이제 못부정문 이렇게 하는데 명령문과 관련해서 또는 청임문과 관련해서 이 부정도 이제 있다. 말다 부정이라고 한다. 말다 부정. 학교 끝나고 집에 가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지 마라. 김부정 형태가 됐네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가지 말자. 김부정문 형태가 됐네. 말다 부정문도 이제 명령문이나 청구문에는 이제 쓴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안부정문, 못부정문.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중의적이에요. 근데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중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철수가 빵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은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 철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빵을 먹었겠죠. 아니면 빵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빵 말고 다른 걸 먹었겠죠. 또는 먹지 않았다. 이 서술어 부분만 강조할 수도 있겠죠. 철수가 빵을 갖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대체 뭘 부정하는지 불명확해요. 부정문 자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불명확해. 그래서 중의성을 무조건 띈다. 일단 중의성을. 그럼 중의성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보조사 는을 통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빵을 먹지 않았다. 철수가 빵은 먹지 않았다. 그러면 철수를 부정한 거고, 빵을 부정한 거. 철수가 빵을 먹지는 이런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보조사 는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자,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어근에 이제 붙는다. 또는 뭐 어간에 붙는다고 해도 되겠죠. 어간에 사동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가 붙거나 이러면 이제 아까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랬고 파생적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통사적이라고 했잖아요. 통사적 사동이고 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 있고 또는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동문을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어져야 되고 주어가 목적어로 무조건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돼야 돼요. 도입돼야 되고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 이러면 새로운 주어인 아이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주어는 목적어로 이제 바뀌었고 사동사로 지금 바뀐 거죠. 그다음에 서술어가 이제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동문의 이제 주어는 이제 사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됩니다. 목적어는 그대로 이제 오고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이걸 보면 선생님께서라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영희가는 이제 부사어로 책을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동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전미사가 붙으면 이제 파생적 사동 또는 이제 단형 사동이라고 하고 뭐뭐게 하다 이러면 통사적 사동 또는 이제 장형 사동이라고 한다.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참여하게 되면 직접 사동. 참여하지 않고 그냥 말로 시키는 역할만 하면 이제 간접 사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단형 사동은 근데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단형 사동. 얘는 둘 다 돼요. 근데 장형 사동은 이제 간접 사동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비슷해요. 이히, 기 또는 없는 현대에는 안 쓰는 오우, 호우, 아래아, 이렇게 이제 이제 쓰였고 현대 국어의 개하다에 해당되는 이제 개하다가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1번에 성민이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을 보면 리을은 디귿과 달리 직접사동, 간접사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리을은 디귿과 달리 라고 했는데, 자, 리을은 지금 뭐예요? 리을은 먹게 하였다. 얘는 먹였다. 이러니까 얘는 단형이죠. 얘는 장형이고. 단형은 아까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요. 근데 장형은 간접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가 없죠. 리을이 둘 다 할 수가 없죠. 디귿이 그랬어야 됐겠죠. 답은 5번이네요. 5번. 유정이 2번. 5번. 자, 미음을 보면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서 15세기 국어는 얘고 현대 국어는 얘잖아요. 어근의 형태가 지금 달라졌어요. 얘는 밭이고 얘는 벗이죠.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전미사가 달라졌다? 여기 사동전미사가 뭐예요? 기잖아요, 기. 둘 다 기네요. 얘는 달라지지 않았네요. 답은 5번이네.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번에 부정표현 이제 설명하는 제시문이네요.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이제 부정문이라고 하고, 크게는 이제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있다고 그랬고, 길이에 따라서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그러니까 안부정문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못부정문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는 거죠. 한편 명령문, 청유문의 경우에는 말다 부정문. 그래서 부정문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다.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다 부정문. 근데 말다 부정문은 이제 긴 부정문만 돼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안부정문 이제 같은 경우에 부정부사 안으로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용언의 어간 뒤에 뭐뭐지 않다로 시작되는 이제 긴 부정문도 가능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띌 수 있는데,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이 있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해가 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부정하는, 나는 이거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부정문 서술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가 주어라면 단순 부정도 되고 의도 부정도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단순 부정이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지를 가질 수 없으면 의도 부정을 할 수 없잖아. 네. 자, 그 다음에 못부정문은 이제 부정부사 못으로 되면 이제 짧은 부정문, 뭐뭐지 못하다가 되면 긴 부정문. 못부정문은 주체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요. 능력 부정이야.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못부정문에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요. 자, 한편 못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잘 안 써요. 못 예쁘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긴 부정문으로 하면 화자의 기대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긴 해요. 형용사에 대개는 이제 안 쓰는데, 긴 부정문에 한해서 쓰면 이제 기대 수준에 이제 이르지 못한다. 또는 이제 완곡한 거절, 강한 거부로 이제 쓸 수도 있겠다. 아까 말다 부정문은 이제 명령문과 청유문에 쓴다고 했고요. 긴 부정문만 나타냅니다. 말다 부정문은 이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형용사라도 기원이나 이제 희망을 나타낼 때는 뭐 쓰일 수도 있겠다. 예외가 다 있네. 그 예외에 맞춰서 만약에 선택지가 나오면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고. 자, 3번. 연지. 자, 리을의 서술어는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 나도 별로 안 내키는데,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못부정문이 이제 사용될 수가 없겠군. 나도 별로 못 내키는데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키는데 이렇게만 쓸 수 있다. 적절하네요. 다원이 2번. 니은의 안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다. 니은은 지금 안부정문이에요.
근데 동작 주체가 물품이잖아요. 물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품은 의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단순 부정이겠지. 예, 답은 2번이네. 답은 2번. 답은 2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세국어랑 또 같이 비교해 나왔네요. 성민이? 예, 못이 쓰인 겁니다. 못. 예. 중세국어에서도 동작 주체의 이제 의도를 부정한, 못 부정문 아까 의도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부정이라고 했죠? 능력 부정. 예, 답은 3번 돼야 되겠네요.